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우리 친구들 2024 학년도 3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우리 기하를 같이 풀어볼 시간이에요. 기하를 강의할 때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2차 곡선은 우리 무조건 맞아야 된다. 2차 곡선에서는 맨날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뭐 정의를 이용한 거, 2차 곡선의 뜻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2차 곡선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런데 3월 학력평가는 시험 범위가 2차 곡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3월 학력평가는 늘 좀 해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좀 어려웠었는데요. 그러면은 2차 곡선의 기본 개념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복습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를 하나하나 채워 나가야 되겠죠. 그러라고 보는 학력평가, 모의평가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2차 곡선 오늘 23번부터 해가지고 2차 곡선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들이었는지, 내가 부족했다면 뭐가 부족했는지 하나 한번 채워나가 보도록 합시다. 2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전 문제답게 그냥 가볍게 타원의 방정식을 이해하고 초점과 여기 분모에 있는 요 17과 8 얘네들과 초점의 x좌표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지금 17과 8에 대해서 17이 8보다 크니까 두 개의 초점을 뭐라고 잡을 수 있어? C,0와 마이너스 C,0라고 잡을 수가 있어요. C의 값을 양수라고 세팅을 해준다면은 이 초점의 X좌표인 C와 여기 있는 17과 8에 대해서 관계식이 어떤 게 생기죠? C의 제곱은 뭐해서 17에서 8을 빼준 거다 인 거죠. 그래서 C의 값이 얼마가 나와? 3이 나와. 그럼 두 초점이 얼마? 3,0이고 마이너스 3,0이니까 두 초점 사이 거리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라고 수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봤다라면 첫 번째 솔루션, 얘를 또 다르게 뭐를 기하적인 느낌을 본다면은 그냥 이 문제를 보자마자 사실 선생님도 이렇게 풀었어요. 보자마자 17에서 8을 빼면 9고 루트 씌워주면 3이고 6이네. 그냥 그렇게 풀었어요.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얘를 기하적인 느낌으로 보자고 한다면 어떻게? 이 타원이 루트 17과 루트 8이 각각의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y좌표죠. 여기가 루트 17, 여기가 루트 8, y축, x축. 그때 두 초점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은 초점에 대해서 요 삼각형을 생각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 직각삼각형. 왜? 요 노란색으로 그거는 요거와 요거, 이거 길이 더하기 이거 길이는 뭐랑 같기 때문에 장축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는 그 장축의 절반인 루트 17, 즉 요 값이 요 길이가 되는 것이고, 요 녀석이 루트 8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해주면 여기가 얼마가 나와? 3이 나오는 거죠. 17에서 8 빼주고 루트 씌워주고, 그럼 너도 3이 되는 거니까 초점 사이 거리는 얼마가 되는구나? 6이 되는구나. 요 그림이 그려가면서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머릿속에서 루트 17, 8 요런 느낌으로 루트 17, 루트 8 해가지고 3, 6 요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타원에서 요 그림이 이제 많이 또 보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복습하고자 요렇게도 한번 문제를 들여다봤어요.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점짜리 문제지만 23번이나 24번이나 둘 다 2차 곡선의 기본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초점이 F인 포물선입니다. Y제곱은 20X예요. 20X라고 하는 녀석이 뭐야? 4 곱하기 5 곱하기 X니까 P의 값에 해당하는 녀석이 누구야? 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초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Y축을 그려주시고 X축을 그려주신다면은 포물선이 뭐 요렇게 그려진다면은 초점 F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것이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얘가 일사분면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 점 P에 대해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가 된다? 15가 된다. 그때 P X좌표를 구해주세요. 선생님 저 Px좌표를 A, Y좌표를 B라고 해서 얘가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B의 제곱은 20A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거리가 15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A, B의 관계식을 또 하나 세워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힘들게 할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지금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뭘 생각해 줘야 돼? 정의를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어때? 같아요. 너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15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준선이 x는 마이너스 5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뭐예요? 5예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15에서 5를 빼니까 얼마가 돼? 10이 돼. 이것이 바로 뭐야? P의 x좌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힘들게 뭐 우리가 P의 x좌표, y좌표를 A, B라고 세팅해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2차 곡선, 포물선의 정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자. 그래서 P x좌표는 얼마가 되는구나? 10이 되는구나. 해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곡선에서 포물선 타원쌍 곡선에서 그 곡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를 이은 선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내가 포물선 타원쌍 곡선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25번도 마찬가지. 25번은 이제 점근선에 대한 얘기예요. 25번은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 자, 25번은 쌍곡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쌍곡선은 우리가 이제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점근선의 방정식을 네가 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들도 우리가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5번 문제를 보시면은 두 초점이 x축 위에 있고요.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30인 쌍곡선이 있는데 한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4분의 3x, 기울기가 1보다 살짝 작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점근선을 대략 이제 보조선으로 원점 지나는 거예요. 대략 이제 희미하게 그린 거예요. 그럼 쌍곡선이 어떻게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의 초점이 누구야? 여기 두 개가 요렇게 있으면 초점 사이의 거리가 30이니까 여기 x좌표를 15, 여기 x좌표를 마이너스 15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4분의 3x래. 쌍곡선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고 주어진다면은 x축이 있으니까 여기 1이라고 두면 되겠죠. 여기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의 x예요. a, b를 양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중에서 한 점근선의 방정식이 4분의 3이니까 a분의 b를 내가 뭐라고 둘 수가 있어? 4분의 3이라고 둘 수가 있어. 아하, 그러면은 내가 a를 뭐라고? 4배의 k라고 두고요. b를 뭐라고? 3배의 k라고 한번 더 보자. 그러면은 요 쌍곡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야? 16k의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9k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초점에 뭘 알아? x좌표를 알아. 누구의 제곱은? 15의 제곱은 분모에 있는 요 녀석 a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해 주는 것이죠. 너가 얼마야? 25의 k의 제곱이 된다더라. 그럼 내가 k를 양수라고 잡았기 때문에 양변에 루트 씌워버리면은 15가 뭐가 되는 것이고 5배의 k가 되는 것이고 k의 값이 얼마? 3이라고 등장을 해버렸어. 그럼 주축의 길이는 뭐의 값에, 이 값에 의해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a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4k라고 했는데 k를 3이라고 했으니까 a가 얼마가 나와? 12가 나오는 거죠. 즉 a가 10이라는 것은 여기에 x좌표가 얼마? 12가 된다.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2가 된다. 주축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잖아요. 얼마? 정답은 24가 되는구나.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점근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A와 B의 관계식을 잡아줄 수 있느냐, 너 점근선의 방정식이 뭔지 알아? 물어보는 25번 문제였던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쌍곡선 위의 점에서 뭔가 초점까지의 거리에 대한 그런 거를 지금 주어지고 혹은 물어보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랑 같다. 그것보다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A, B의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는 거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죠. 25번도 가볍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26번으로 넘어갈게요. 26번 문제가 막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었는데 뭐랄까 2차 곡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어떤 그 선입견? 고정관념 그런 게 좀 은근히 생기기 쉽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약간 이렇게 실수라기보다는 뭐지? 약간 혼란을 약간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두 실수 AB에 대해서 포물선 이렇게 주어졌어요. 일단 포물선의 방정식을 개수가 숫자로 완전하게 안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대략적으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내가 뭔가 해석을 해주려고 한다면은 요 포물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y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x라고 하는 녀석을 적당하게 평행이동을 시켜줬을 거야. 너란 녀석 어떻게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 플러스 b 분의 1이니까 요 녀석을 적당하게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얘가 되거든요. 근데 평행이동 시켜준 양 요런 것들 좀 어때? 뭐가 이렇게 깔끔하고 숫자로 주어지지 않고 문자로 복잡하니까 일단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하적인 느낌을 보는 거는 잠시 보류. 일단은 미뤄둬요. 그런 상태에서 포물선 C가 원점을 지나고 지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어. 오호라 지나고 일단 대입하자. 제로랑 제로를 x랑 y에다가 대입해주게 되면 0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0 집어넣게 되면 사라지고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a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는 제로가 되면서 a의 값이 얼마가 된다? 0 또는 2의 값을 가지게 돼요. 일단 a가 두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어. 근데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가 2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일부러 조금 잘못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었던 좀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잘못 생각했는지 한번 숨은 그림 찾기 해보세요. 자, 뭐냐면은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가 2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서 얘를 만들어 준 거잖니, 그치? 요 포물선을 여기서 평행이동 시켜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평행이동 시킨다고 해서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쵸? 준선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여기서 편하게 얘기해 버리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포물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그려질 테니까 y축에 x축에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여기서 a 플러스 b의 x라는 것은 4 곱하기 4분의 a 플러스 b의 x 이렇게 들어가니까 p의 값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4분의 a 플러스 b야. 즉 여기에 있는 초점 x좌표가 4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것이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4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요거의 몇 배? 2배가 되겠지. 해서 얘는 2분의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해서 a 플러스 b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a와 b의 순서상을 생각해 봤더니 a의 값이 0일 때는 b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a의 값이 2가 됐을 때는 b의 값이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a 빼기 b를 계산을 해 봤더니 이때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때는 0이래.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 돼서 0에서 마이너스 4를 뺐더니 보기에 답이 없네? 뭘 잘못한 거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2차 곡선 단원에서 우리의 선입견, 고정관념이라는 게 뭐냐면은 조금 더 높은 빈도로 포물선은 이게 이거보다 많이 등장해요. 타원은 좌우로 길쭉한, 즉 좀 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x축 위에 초점이 있는 혹은 x축과 초점이 평행하게 이제 나란히 있는 얘가 어떤 녀석보다 y축 위에 초점이 있는 요 녀석보다 얘가 좀 더 많이 등장을 해요. 쌍곡선도 요렇게 있는 쌍곡선이 이렇게 있는 쌍곡선보다 조금 더 많이 얘가 등장을 해요. 조금 더.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쌍곡선, 타원, 포물선을 생각하면은 얘가 머릿속에 자리 잡기가 조금 쉽다라는 거죠. 조금 더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얘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얘 봐요. 지금 여기서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라고 그랬지 양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맘대로 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케이스를 나눠 써야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 a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이 음수가 되게 되는 경우에는 요 포물선이 어떻게 요렇게 그려지게 되면서 초점의 x좌표 여기가 뭐야? 4분의 a 플러스 b인데 얘가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럼 준선의 방정식이 뭐 x는 마이너스 4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요 값에서 이거를 빼준 거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b가 되어서 이때 이 녀석이 2가 되네. a 플러스 b가 뭐가 되네? 마이너스 4가 되네. 그러면은 a라고 하는 녀석이 a, b는 a가 0일 때는 b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고 a가 2가 됐을 때는 b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a-b를 물어봤습니다. a에서 b를 빼주면 4가 되고요. a에서 b를 빼주면 8이 돼요. 가능한 a-b는 네 가지 값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제일 커? 너가 제일 커. 너가 맥시멈, 최대값. 너가 제일 작아. 너가 최소값 해서 라지 m에서 스몰 m을 빼주게 되면 12가 되는구나가 정답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갖기가 쉽다더라. 우리가 포물선은 요렇게, 타원은 요렇게, 쌍곡선은 요렇게 나오는 문제를 조금 더 많이 등장한다는, 많이 접해봤다라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리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리기 전에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p의 값에 해당하는 요 녀석이 양수인가 음수인가, 문제에서 주어졌는가 안 주어졌다면 내가 경우를 나눠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이런 기하적인 관점을 약간 생략하고 수식으로만 접근을 한다면은, 수식으로만, 또 다른 식으로 얘를 두 번째 풀이 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서 수식으로만 접근한다면은 초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4분의 a 플러스 b, 0가 되는 것이고,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4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것이니까요, 선생님. 초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는 4분의 a 플러스 b에서 4분의 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붙여준 요 녀석을 빼준 차가 되는 거죠. 요게 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2분의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의 절대값이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플러스 4일 때와 마이너스 4일 때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하적인 요소를 생각하지 않고 수식으로만 접근한다라면 이렇게 가서 헷갈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다가 내가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이걸 수식으로 하는 게 안 헷갈리고 더 좋네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기하라고 하는 과목은 자꾸 그려보면서 기하적인 부분을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흔히 갖기 쉬운 선입견, 고정관념을 좀 깨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이번 기회에 다시 가져보자 라는 게 26번에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26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27번으로 넘어갈게요. 27번 보시면은 27번은 두 초점을 F랑 F'이라고 불러줬고요. 쌍곡선이에요. 자, 좀 전에 26번에서 얘기했었던 고정관념 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플러스 1이 조금 더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1이 갑자기 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쌍곡선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항상 꼼꼼하게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습관을.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쌍곡선은 점근선은 7보다 9가 조금 더 크니까요. 점근선의 기울기는 1보다는 조금 더 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항상 쌍곡선은 점근선을 대략적으로 그려주는 습관을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리고 요쯤에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에 y 값이 얼마? 3,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왜? 9니까. 루트 씌워주면 3이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1사분면 위에 누가 있어? 점 P가 있어. 근데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 초점의 y좌표는 7과 9를 더해주면 얼마? 16. 초점을 0,C와 0,-C, C의 값을 양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C의 제곱이 7과 9를 더해준 거죠.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일일이 쓴 거지. 그냥 암산으로 머릿속에서 그려줘야 돼요. 7과 9를 더하면 얼마? 16. 루트 씌워주면은 4가 되는구나 해서 초점의 y좌표가 4, 초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 요것을 우리가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점 P에 대해서 Pf'의 이등분선이 너가 F인지 너가 F'인지는 문제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내가 누구? F 프라임 PF, FP F 프라임. 요 각의 각이등분선이 누구를 지나? 0,1을 지난대. 0,1을 지난대. 그때 FP와 F'P의 값을 더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얘가 F고 얘가 F'이든 얘가 F고 얘가 F'이든 문제에서 전혀 상관이 없네.
그러면은 우리는 편의상 요 녀석의 이름을 이제 숫자는 잠깐씩 지워두고 이름들을 불러줄게요. 편의상 내가 너를 F라고 불러주고요. 너를 F'이라고 불러줄게요. 이게 무슨 선? 각 이등분선. 그게 여기서 1, y 0,1을 지나. 그러면 요 점을 내가 뭐라고 불러준다면은 0,1을 a라고 불러준다면은 각이등분선의 성질 뭐가 있죠?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우리 기하라는 과목에서 은근히 많이 등장하는 성질이에요. 선생님 저 이거 처음 봐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이거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막 정리 다 해놨어요. 수능 특강 이런 강의에서. 꼭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 대 이것이 누구? 이것 대 이것이니까 얘를 식으로 써보면은 FP 대 누구는 F'P는 FP 대 F'P는 요것 대 요거는 FA 대 FA 대 AF'이 되는 거죠.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건데 F의 Y좌표를 아까 4라고 그랬고 A의 Y좌표를 1이라고 그랬고 F'의 Y좌표를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 4에서 1을 빼주면 얼마? FA는 3. AF'은 1에서 마이너스 4를 빼주면 5가 되더라 라는 거죠. 즉 FP와 F'P 너와 너의 비율이 몇 대 몇? 3대 5라고 얘기를 했으니 내가 FP를 뭐라고 잡아줄까? 3K라고 잡아줄까? F'P를 내가 뭐라고 잡아줄까? 5K라고 길이를 잡아줘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 주면은 얘가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초점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뭘 이용할까? 정의를 이용해 줘야죠.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를 우리는 알거든. 얘가 9니까 여기가 3이니까 주축의 길이가 얼마야? 6이란 말이지. 즉 저 F'P에 해당하는 5K에서 FP에 해당하는 3K를 빼주면은 그것이 뭐 주축의 길이인 누구랑 같아? 6이랑 같아. 이 K가 6이니까 K의 값이 얼마가 나와? 3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문제에서는 뭘 구해달래? 너랑 너를 더해달래. 그러면 너랑 너를 더해주게 되면 뭐야? 8K가 되는 거네. 답은 얼마가 돼? 24가 되는 것이네요. 끝났죠. 정의 이용해 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뭐 이용했어? 각이등분선의 성질 요거 하나 이용했어요. 이렇게 우리 기하라는 과목이잖아요. 기억해 두셔야죠.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들 아셔야죠. 그리고 선생님이 쌍곡선 강의하면서 이제 뭐 지금의 시험 범위에는 우리가 이제 안 들어갔지만 접선 얘기하게 되면서 쌍곡선에서 접선을 그어주고 이 초점 두 개를 초점에서 그 위에 점까지 이어줬을 때 이게 각이등분선이 된다라는 것도 한 번 정도 그냥 눈으로 슥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배우는 거죠. 쌍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쌍곡선이 좀 너무 이렇게 대칭 안 되게 그렸지만 적당히 볼게요. 초점 두 개가 있고 쌍곡선 위에 점 있고 여기서 접선을 그려주게 되면은 요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너랑 너랑은 각이 같다. 요런 것들도 이제 한번 눈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고 요런 것도 있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요번 기회에 슬쩍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자고요. 2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7번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28번으로 넘어가면은 두 개의 초점이 일단 그림이 좀 복잡한데 초점 두 개를 F'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장축의 길이를 알려줬어요. 타원이 C1이래요. 그림을 봤어. 자, 초점의 좌표를 내가 얘기를 해줬고 C라는 걸로 표현해줬고 장축의 길이를 18이라고 줬어.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를 지나면서 이게 수직으로 된 직선을 그래서 만나는 거를 A라고 불러주고요. 얘네들을 초점으로 하면서 여기를 지나는 타원을 그렸을 때 C라고 하고 얘랑 이 두 타원이 만나는 요거 말고 또 다른 점을 Q라고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코사인 각 F'A가 얼마? 13분의 12일 때 F'Q에서 AQ를 뺀 거 F'Q에서 AQ를 뺀 것을 물어봤습니다.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해보자고요. 지금 뭐 했냐면은 장축의 길이를 18이라고 줬어요. 야, 장축의 길이가 18이야?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 얼마야? 9. P의 X좌표가 9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금방. 그런 다음에 여기에 X좌표를 내가 C라고 여기 X좌표를 마이너스 C라고 두는 상태에서 얘에 대한 코사인 값을 얘기를 해버렸네?
F'A는 어떤 각이지? 요만큼의 각이에요. 그쵸? 그럼 요만큼의 각의 코사인 값이 13분의 10인데 어라? 직각 삼각형이 눈에 들어오네? 그럼 변의 길이를 AF'의 길이를 뭐라고? 13L이라고 잡아준다면은 요 녀석의 길이를 내가 뭐라고? 12L이라고 잡아줄 수가 있겠다. 13분의 10이니까 코사인 값이. 그럼 피타고라스 피타 요 녀석의 길이는 뭐가 되겠다? 5배의 L이 되겠구나. 그쵸? 5대 12대 13. 그러면 타원 위의 점이 초점까지의 거리, 타원 위의 점이 초점까지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정의를 이용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죠? 그래서 정의를 이용해서 저 13L, A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A에서 또 다른 초점까지의 거리인 5배의 L을 더해주면 그것은 뭐랑 같아? 장축의 길이랑 같아. 장축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18이라고 그랬어. 18L이 18이니까 L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와우, 감사해. L의 값이 1이 돼버렸으니까 요 13L이라는 녀석은 그냥 13이라고 써주시고요. 12L은 그냥 10이라고 써주시고요. 5L은 그냥 5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지우고 똑바로 씁시다. 5에 5, 12, 13으로 잡아줬어요. 그럼 이제 길이들을 내가 알아버렸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F의 좌표도 등장을 하죠. 너의 길이가 10이니까 너의 F의 X좌표는 6이야. F' X좌표는 마이너스 6이야.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것 같아. 아, 선생님, F'Q에서 AQ를 빼야 돼? 선생님, 근데 내가 A의 좌표를 알 것 같아요. A의 좌표는 몇 콤마면 6,5가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 이 타원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타원의 장축을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내가 지금 누구를 알아? P라는 점에 X좌표를 여기 9,0라는 거 아니까 얘를 요렇게 이어보면은 얘도 C2라는 타원 위의 점이고 동시에 초점까지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C2라고 하는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뭐랑 같아? AP의 길이와 FP의 길이를 더해준 건데 AP의 길이는 루트 피타고라스 3, 5 5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이 될 것이고 FP의 길이는 3이 돼버리면서 장축의 길이는 루트의 34 플러스 3이 돼버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잘못된 선택 솔루션 1이라고 하지만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되는 솔루션. 선생님, 저 초점의 좌표 알아요. 초점의 좌표 알고요. 장축의 길이 알아요. 이 타원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초점 좌표 알고요. 장축의 길이 알아요. 타원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두 타원의 방정식 아니까 연립 방정식 통해서 교점의 좌표를 찾아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풀이죠. 일단 상상만 해도 어지럽죠. 그쵸? 타원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 정상적인 풀이는 정의를 생각해야죠. 정의를. 이 Q라는 점이 이제 Q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누구니까 Q라고 하는 녀석이 타원 위의 점이에요. 두 타원 위의 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F'에서 Q,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얘기를 했고 AQ, 이쪽 타원에서 초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얘기를 했어요. 정의를 이용해야 되겠죠. 이 점에서 한 초점까지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나머지 초점까지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죠. 누구? F'Q라고 하는 녀석과 누구를 더해주면은 Q에서 F까지의 거리를 더해주면은 이 타원의 누구? 장축의 길이인 18이 되는 것이구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했으니 다른 초점까지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누구? AQ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누구? 다른 초점까지의 거리인 QF를 더해주게 되면은 그 녀석은 뭐야? 이 타원 C2의 장축의 길인데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루트 34에서 3을 더해준 거야. 눈에 보이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너에서 너를 뺀 걸 지금 물어봤잖니. 그럼 둘을 뭐 하면 될까? 빼버리면 될까? 빼버리게 되면은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누구? F'Q에서 누구를 빼줘? AQ를 빼주는 거야. 그게 얼마야? 18에서 3을 빼주면 15 마이너스 루트 34라는 정답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끝났죠.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의를. 지금 타원 2의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의를 이용하셔야죠. 이걸 가지고 타원의 방정식을 막 복잡하게 구해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해서 교점의 좌표를 그게 절대 아니라고요. 2차 곡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를 잊고 있으면은 우리는 정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만 썼어? 그럼 나머지 여기를 그려봐야죠. 너랑 너를 더하면 내가 어떤 특정 값을 알고 있다는 것을 써봐야죠. 쓰면 눈에 보여요. 안 쓰고 상상만 하면 안 보입니다. 위대한 수학자 오일러가
두 눈을 멀고도 놀라운 암산과 그 뛰어난 수학 실력으로 모든 계산을 다 암산을 통해서 200편 이상의 논문을 저술했다고 하죠. 우리는 오일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써봐야 돼요. 그 써보는 걸 야, 타원 2의 점의 초점까지의 거리야, 나머지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해서 내가 타원의 정의를 써보자. 써놓고 나니까 둘을 빼면 되겠네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쓰시면 됩니다. 정의를 이용한 식을요. 2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9번 문제가 2차 곡선 문제에서 좀 흔히 보지 못했던 좌표를 구하는데 포인트를 갖는 문제였어요. 그럼 우리는 선생님 2차 곡선에서는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물론 정의도 이용합니다.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라고 했는데 좌표를 가지고 뭔가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도형의 방정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좀 피해라, 지양해라 라고 했었는데 왜 얘는 좌표를 구하려고 하나요? 주어진 조건들을 보고서 한번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근거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9번 문제는요. 포물선 x제곱 ay인데 a가 양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포물선은 숫자를 다 개수를 줬습니다. 만나는 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PQ라고 하고요. 두 포물선의 초점을 F1, F2라고 합니다. 직선 PQ의 기울기를 얘기한 상태에서 요것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좀 요쯤에다가 내가 쌍곡선을 쌍곡선이란다?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이 설, 추석 같은 녀석들이죠. 맨날 헷갈려요. 설 때 추석 잘 지내 이런 것처럼 쌍곡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포물선인데 그쵸? 포물선은 x제곱은 ay라고 하는 포물선은 요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y제곱은 8x라고 하는 녀석은 요렇게 그려지는 포물선. 그 다음에 y제곱은 마이너스 x는 요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에요. 그럼 여기서 포물선이 얘랑 만나는 점 중에 원점이 아닌 점, 너가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것이고, 원점이 아닌 점, 너를 내가 뭐라고 불러? Q라고 불렀어. 그리고 얘네들의 초점, C1과 C2의 초점, 여기서 요 녀석의 초점을 내가 F1이라고 불렀고요. 여기서 요 녀석의 초점을 F2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또 쌍곡선이래. 포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x, C1이라고 하는 녀석은 y제곱은 4 곱하기 2 곱하기 x니까 초점 x좌표가 2, C2라고 하는 녀석은 y제곱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x니까 초점 x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예요. 암산으로 나오겠죠?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뭘 얘기했어? 요 직선 PQ에 뭘 얘기했냐면은 기울기를 얘기했어요. 봐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초점까지의 거리, 여기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최종적으로 구해서 더해달라는 게 문제입니다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더해달라는 게 문제입니다만, 주어진 조건을 PQ의 기울기다라고 하는 이 조건은 얘가 지금 초점까지의 거리에 대한 얘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쵸? 여기서 얘가 여기와의 기울기라거나 이런 걸 얘기한다면 또 다르겠는데, 전혀 둘 다 얘도 초점과는 전혀 다른 녀석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초점과 이은 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얘기한 것도 아니니까 정의를 이용할 건덕지가 뭔가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좌표를 세팅해서 접근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좌표를 한번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구해봤습니다. P의 좌표부터 먼저 구해본다라고 한다면은 P의 좌표는 x제곱은 ay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y 값이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1의 x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y제곱은 8x, y제곱은 8x랑 연립방정식의 교점, 연립방정식 해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y 자리에다 그냥 대입한 거예요. 열심히 계산을 합니다. 요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제곱해서 a제곱분의 1, x의 4제곱은 8x가 되죠. 원점이 아닌 점이라고 그랬어요. 교점 중에서. 그러면 x값이 제로인 경우를 제외하니까 x를 나눠줘. 그럼 세제곱이죠. 그러면 x의 세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8배의 a의 제곱이 되면서 x값이 뭐가 된다? 2, a의
3분의 2제곱인 거죠. x의 세제곱이 어떤 값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요 x값은 실수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수학 1 거듭제곱근 뭐 그거 얘기할 때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x의 값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요 녀석을 다시 어디에다가 대입해? 여기에다가 대입해주게 되면 y 값이 계산은 가능하죠. y는 a분의 1 곱하기 x의 제곱 4 곱하기 a의 3분의 4제곱이 되면서 4a의 3분의 1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누구의 좌표가 등장을 해? p의 좌표가 등장을 해요. p의 좌표는 2배의 a의 3분의 2제곱, 4배의 a의 3분의 1제곱이라고 p의 좌표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q의 좌표도 계산을 해보면은 y는 a분의 1의 x의 제곱이라고 하는 포물선, 그리고 또 다른 포물선 y제곱은 마이너스 x예요. y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해 줍니다. a제곱분의 1에 x의 4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x가 될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x가 0이 아니거든요. 원점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x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a의 3분의 2 a제곱이 되고요. y를 대입해주면 y는 a분의 1 곱하기 이거의 제곱은 a의 3분의 4제곱이 되지요. 곱해주면 a의 3분의 1제곱. q의 좌표도 등장하고요. q의 좌표가 등장하면 기울기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PQ의 기울기가 2루트라고 합니다. 2루트라고 하는 기울기라고 하는 녀석은 x좌표 여기서 여기를 빼줬어요. 뭐가 돼? 3배의 a의 3분의 2제곱. 분자는 y좌표 여기서 여기를 빼줬어요. 3배의 a의 3분의 1제곱. 3은 사라져버리고요. 너는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되겠네요. 지수법칙에서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제곱을 해주게 되면 a의 3분의 1제곱이 2루트 2분의 1이 될 것이고 a의 값은 양변에 세제곱을 해주게 되면 16 루트 2분의 1의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a를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누구냐 해서 봤더니 여기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럼 선생님 내가 a의 값을 알았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No. 여기서 초점까지의 거리는 뭘 이용하면 되겠다. 이제 또 쌍곡선이라고 할 뻔했어.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하면 되죠.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준선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뭐랑 같아? 여기서 준선까지의 거리와 같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초점까지의 거리는 준선을 이렇게 해주었을 때 여기서 준선까지의 거리랑 어떻게 돼? 같은 거죠. 이 녀석의 수선의 발을 H1, 이 녀석의 수선의 발을 H2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PF1은 누구랑 같아? PH1과 같아. PF1은 PH1과 같고 요 녀석은 P의 X좌표인 누구? 2A의 3분의 2제곱에서 누구? 준선의 X좌표인 마이너스 2를 빼주면 되겠다더라. A의 3분의 1제곱이 요거니까요. A의 3분의 2제곱은 이것의 제곱이에요. 그럼 2 곱하기 얼마? 8분의 1인가요? 네! 8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면서 4분의 1 더하기 2가 돼서 4분의 9라는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F2Q죠. F2의 Q라고 하는 녀석을 해주게 되면은 F2에서 Q까지의 녀석의 길이는 Q에서 누구? 준선 H2까지의 길이 해서 Q에다가 H2까지의 길이를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럼 요 녀석은 H2, 저 준선 H2 X좌표인 얼마죠? 4분의 1이었죠. 4분의 1에서 Q의 X좌표인 마이너스 A의 3분의 2제곱을 빼주면 될 거예요. A의 3분의 2제곱이 아까 얼마라 그랬더라? 요거의 제곱이니까 8분의 1이랬더라. 그러면은 4분의 1에다가 8분의 1을 더해주면은 8분의 3이 된다더라. 너랑 너를 더해주세요. 최종 정답은 4분의 9에다가 8분의 3을 더해서 8분의 18에다 3을 더하면 21이 되겠죠? 분모와 분자를 더해주세요. 29라고 하는 정답이 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의 계산의 아이디어는 첫 번째 솔루션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좌표, Y좌표를 내가 A로 표현을 해버린 다음에 정리를 해서 해결을 해준 형태의 계산이 되시겠다. 그럼 요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얘를 또 다르게도 한번 계산을 하는 거를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기본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기본 아이디어는 똑같은데 계산을 어느 느낌으로 접근을 하느냐의 포인트만 조금 다른 겁니다.
여기서 내가 P의 X좌표를 내가 모르니까 그냥 S라고 이렇게 잡아 본 거예요. Q의 X좌표를 내가 T라고 잡아 본 거예요. 왜? 이 포물선이 또 다른 계산의 아이디어, y는 a분의 1의 x제곱이니까 y는 내 형태로 표현이 되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s라고 잡아주면 얘는 a분의 1의 s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a분의 1의 t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라는 식에서 먼저 관계식이 금방 나와요. s에서 t를 빼준 것 분해. 여기서 여기를 빼주게 되면 a분의 1의 s제곱에서 t의 제곱을 빼줘요. 분자가 s-t랑 s+t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약분해서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a분의 1의 s 플러스 t는 2루트 2라고 하는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의 y좌표를 세팅한 녀석이 요 식에서 나왔던 거니까 요 점을 이 점이 또 다른 포물선 위에 있다. 어떤 포물선? y제곱은 8x 위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y제곱은 8x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y 자리에다가는 a분의 1의 s제곱 그 녀석의 제곱은 8배의 x 자리엔 s가 된다더라. 그럼 양변에 a제곱을 곱해주고 s를 하나 나눠주게 된다면은 s의 세제곱은 8배의 a의 제곱이 되죠? 마찬가지로 t, a분의 1 t의 제곱이라고 하는 요 녀석도 이쪽 포물선 위에 있는 녀석이야. 그래서 어떤 포물선 y제곱은 마이너스 x에 어떤 점? 요 점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a분의 1의 t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은 마이너스 t가 됐죠. 양변에 t를 하나 나눠주고요. a제곱을 곱해주게 되면은 t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는 관계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둘을 통해서 a제곱 자리에 얘를 집어넣게 되면은 둘을 이용해 주게 되면은 연립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보면은 s의 세제곱은 8 곱하기 a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이 돼버립니다. 양변에다가 세제곱근을 취해주고 나서 t의 값을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s라고 해준다면은 요 녀석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 그럼 얘가 뭐야? a분의 1에다가 s 마이너스 2분의 1의 s는 뭐가 돼? 2루트 2가 되겠네? 그럼 이 a분의 s는 뭐가 되겠네? 2루트 2가 되겠네? s라는 녀석이 4루트 2의 a가 되겠네? 근데 s랑 a 관계식이 또 하나 있네? 그럼 s의 세제곱은 누구는? 4루트 2의 a의 세제곱은 8배의 a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얘는 a 값을 양변에 a제곱을 나눠주고 계산하면 똑같이 16루트 2분의 1이 나오더라는 거죠. 요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s가 얼마가 되는 것이고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여기다 대입하면 t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구해주고 나면은 마지막에 답을 내는 과정은 똑같죠. 우리가 원하는 건 x좌표가 궁금했었던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뭐 4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1에다가 2를 더한 거. 얘가 x좌표가 마이너스 8분의 1 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8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해준 거. 그렇게 계산해서 정답을 내주면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럼 두 가지 계산을 해봤는데 두 번째 계산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2차식으로 표현이 될 테니까 각각의 x좌표를 한번 미지수로 세팅을 해보자 라는 식의 접근이었죠. 여러분이 생각하기 쉬운 계산은 선생님은 첫 번째 솔루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첫 번째 솔루션이 그냥 크게 고민하지 않고 연립방식 풀면은 x좌표랑 y좌표가 a로 표현이 되네? 감사. 계산되네? 끝. 그게 여러분에겐 조금 더 자연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두 번째 풀이를 보여드리는 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좌표를 세팅을 해서 연립방정식 느낌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한 번 정도 보시라고, 같이 보시라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29번 문제를 해결을 해봤어요. 그래서 29번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 얘는요. 2차 곡선 문제인데 각각의 P와 Q의 좌표를 구하는 게 문제 해결의 포인트가 됐었죠. 그쵸? 왜? 지금 PQ의 기울기에 대한 녀석이 초점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 도형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을 뭔가 꽁냥꽁냥 연립 방정식을 해결한다거나 해가지고 좌표를 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이거를 2차 곡선 문제는 맨날 정의 가지고 풀다가 하필 얘는 왜 좌표를 가지고 했느냐.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문제 해결의 첫 스타트를 무슨 조건에 뭘 보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해서 30번 문제가 오히려 29번 문제보다는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쉽게라는 게 쉽게라는 표현보다는 좀 익숙하지 않았을까. 얘는 또 정의를 이용하거든요. 그림과 같이 해놓고 두 점 초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주축의 길이를 6이라고 알려주는 쌍곡선이에요. 그럼 초점 C, 쌍곡선 주축의 길이가 6이니까 여기 x좌표가 3이야.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 쌍곡선이 선분 FF'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서 만나는 점을 P, 이렇게 이어서 만나는 또 다른 점을 Q,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만나는 점을 R,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점 Q가 여기를 1대2로 내분한다라는 조건이에요. QF'R, QF'R의 넓이를 구해서 20을 곱해서 20S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초점의 X좌표를 딱 알려주지는 않았어. 플러스 C와 마이너스 C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주축의 길이를 얘기를 했어.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6이라고요. 그럼 주축의 길이를 알면은 얘네가 지금 포물선 위에 점들이잖니, 그치? 거봐, 또 포물선이라고 그랬어. 쌍곡선, 그쵸?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맨날 이름이 막 혼나와, 그쵸? 예, 설추석 같은 친구들이에요. 선생님이 가끔 나도 모르게 포물선이라고 하면 선생님 또 설추석을 헷갈렸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쌍곡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이 지금 누구 위에 있어? 쌍곡선. 안 헷갈릴 거야. 쌍곡선 위의 점이거든요. 쌍곡선 위의 점에서 이렇게 이었으니, 초점까지 이었으니 나머지 초점도 문제에서 안 줬더라도 내가 이어봐야죠. 그럼 이게 무슨 선인데? 지름인데. 지름이고 원 위의 점이고 이렇게 이으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this is 직각 찾아주셔야죠. 그쵸?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요거와 요거를 몇 대 몇? 1대2로 내분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의 길이는 우리가 좌표만 다른 색으로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를 먼저 이름을 불러줘도 될 것 같아요. L이라고 부르고요. 이 L이라고 불러줄게요. 요만큼의 길이가 몇 L? 3L이야. 그러면 너의 길이가 3L이니까 쌍곡선 위의 점에서 두 초점까지 거리의 차가 뭐랑 같아? 주축의 길이랑 같으니까 너와 너의 차가 6이거든. 근데 얘가 1사분면에 있으니까 얘가 더 짧잖아.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3L과의 차가 6이 되려면 요만큼의 길이는 3L에서 6을 빼주면 되겠네. 맞나요? 어라? 너도 지금 누구야? 쌍곡선 위에 점이잖아. 쌍곡선.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의 차가 얼마야? 6이야. 근데 너가 L이고 너가 더 길어.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L에다가 6을 더해주면 되겠죠. 어라. 여기서 피타고라스가 보이네. 이것도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어떤 삼각형? P, Q, F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피타 L 플러스 6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에다가 2L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L 마이너스 6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열심히 전개해주면 된다. L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2L에다가 플러스 36이라고 하는 녀석은 4배 L의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9의 L의 제곱에 마이너스 6, 3, 18, 36의 L의 플러스 36이 돼버리죠. 36은 사라져버리고 우변으로 다 이항시켜버리면은 13L에서 L제곱을 빼니까 12의 L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48의 L은 제로가 되면서 12로 나눠주고 L로 묶어주게 되면은 길이 L은 4가 됩니다. 찾았어요. 와우, 좋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값 L로 표현했던 녀석을 다 계산이 가능하다더라. 야, 이제 너 사라져. 너는 4야. 2L, 너는 8이야. 3L 마이너스 6은요? 3, 4, 12에서 6을 빼주면 6이에요. 4에다 6을 더해주면 10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각각의 길이들을 얼추 찾아냈어요. 정의를 이용해서 L에 대한 식으로 써준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의를 이용해서 L의 값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너의 길이를 내가 알아야지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선분의 길이 같은 것들을 뭘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길이들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QR의 길이를 내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너를 내가 미지수 M이라고 둘게요.
너를 m이라고 쓸게요. 좁으니까 여기다 한 번 더 쓸게요. QR의 길이를 내가 m이라고 써주면은 여기서 RF의 길이는 요만큼이 10인데 요만큼이 m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10에서 m을 빼준 거죠. 근데 얘도 또 쌍곡선의 점이잖아. 그럼 RF'과 RF를 빼주게 되면 이 두 길이의 차가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는데 1, 4분면의 점이니까 이 길이는 얘보다 6이 더 커야 돼. 너는 뭐가 돼? 16-m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너의 길이를 내가 m이라고 뒀고요. 너의 길이를 16-m이라고 뒀고요. 너의 길이를 4라고 뒀기 때문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중에서 내가 알고 m에 대한 식으로 주어졌으니까 세 변의 길이를 뭔가 m에 대한 식으로 줬으니까 내가 어떤 각 하나만 딱 only one 세 개의 삼각형의 세 개의 내각 중에서 한 개만 내가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안다면은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각이 뭐가 있나 봤더니 이쪽 각을 들여다봤어요. 누구? F'QR 각 F'QR을 내가 세타라고 이름을 불러봤어요. 그럼 요 녀석을 세타라고 이름을 불러준다면은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는 첫 번째 아이디어는 코사인 법칙, 삼각형 QF'F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더라.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요게 4고 요게 10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FF'의 길이만 알면은 요 삼각형에서 내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 FF'의 길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큰 직각 삼각형이 보이네. 그쵸? FF'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큰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루트의 누구의 제곱? 6의 제곱에서 12의 제곱을 더해줘. 너는 6루트 5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Q, F'F를 생각해 주게 되면은 Q, F'F를 생각해 주면은 여기의 길이가 4가 되는 것이고 여기의 길이가 10이 되는 것이고 여기의 길이가 6루트 5가 되는 상태에서 요 각 세타를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길이를 얼마? 절반으로 줄여서 닮음인 삼각형을 생각하자고요. 2의 5에 3루트 5에 그렇게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5분의 2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에서 3루트 5의 제곱 45를 빼줘. 그럼 분자는 여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6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온다는 형태로 접근을 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고요. 이거보다 손쉬운 거는 이쪽이 세타면 이쪽 각은 180도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그쵸? 얘 직각삼각형이잖아. 뭐 하고 있어요?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10분의 8, 5분의 4인데 그럼 코사인 세타가 바로 나오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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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코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삼각형? QF'R에서 삼각형 QF'R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게 되면은 누구의 제곱? 16-m의 전체의 제곱은 4의 제곱에다가 누구의 제곱? m의 제곱에다가 m의 제곱의 2배의 4의 m에다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5분의 4를 곱해주면 되겠다더라. 양변 전개해주면 좌변은 16의 제곱에 마이너스 32의 m은 16 플러스 m제곱은 사라지게 되고요. 플러스 되고 5분의 4, 4, 16, 32의 m이 되겠죠. 양변에 16 나누고 출발할게요. 16 마이너스 2배의 m은 1 플러스 5분의 2m이 될 것이고 이항시켜버리면 15라고 하는 녀석은 5분의 12m이 될 것이고 3으로 나눠주면은 5가 되죠. m값은 4분의 25라고 하는 m값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넓이를 구하는 것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서 내가 m값을 알아버렸어. 그리고 요 세타에 대한 내가 뭘 알아? 코사인 값을 알고 있어. 코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을 계산해 보면은 5분의 4면은 5대 4대 3짜리니까 5분의 3이라는 거 우리 금방 암산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웃한 두 변의 길이 4 곱하기 m 곱하기 사인의 세타가 되는데 m의 값이 얼마야? 4분의 25야.
그리고 사인 세타는 얼마야? 5분의 3이야. 그럼 약분해버려 5가 되겠죠? 그럼 5, 3, 15 얘는 얼마? 2분의 15라는 넓이가 되어서 넓이에다가 얼마를 곱해줘? 20S를 계산해줘. 20을 곱해주면 150이라는 정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넓이를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코사인 세타가 등장을 했으니까 나 사인 세타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너의 길이도 알아버렸어? 그럼 내가 어라라라라 2분의 AB 사인 세타로 접근을 한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해요. 근데 얘를 마지막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또 다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림 잠깐 볼게요. M값이 4분의 25라는 걸 알았다면은 이제 필요한 것만 좀 남기고 지워볼게요. M값이 4분의 25라는 걸 알았다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4분의 25예요. 요만큼의 길이가. 근데 요게 10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4분의 15거든요. 즉 이것 대 이것이 4분의 25 대 4분의 15. 몇 대 몇? 5대 3이에요. 그럼 뭘 얘기할 거냐? 요것 대 요것의 비율이 5대 3이고 요것 대 요것의 비율은 1대 2니까 요렇게 했을 때 얘가 직각삼각형이라며.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가 아까 12라고 그랬고 요만큼의 길이가 6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요 큰 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T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넓이 S는 저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몇 분의 몇? 3분의 1을 곱해주고 그럼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8분의 5를 곱해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얼만데 2분의 1 곱하기 여기 길이 얼마였어? 10이었어. 여기 길이 얼마였어? 6이었어. 그럼 여기에다가 24분의 5를 곱해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24 약분해버리면 2 남고 여기에다가 2 약분하니까 3 남죠? 너는 얼마가 돼? 2분의 15가 되는구나. 즉 삼각형에서 여기에 b가 m 대 n이면 넓이의 비율이 m 대 n이 된다라는 거. 요것도 우리가 기하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친구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것 대 이것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직각삼각형의 3분의 1이구나. 요 삼각형은 그 삼각형의 8분의 5가 되는구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코사인 세타가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인 세타도 자연스럽게 등장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는 뭐야? 이런 식도 우리가 봐놓고 다음에 다른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썰미를 가져보자 라는 게 선생님이 항상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이유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30번까지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었던 것처럼 2차 곡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틀리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매번 똑같은 패턴,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정의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왜 그랬을까? 아까 우리 29번 문제에서 얘기했었던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문제 해결을 하고 개념을 익혀 나간다면은 2차 곡선 문제는 우리에게 점수를 그냥 주는 거야. 땡큐, 감사, 너무 감사. 점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무조건 맞추자고요. 알겠죠? 해서 이렇게 우리 이제 3월 시험을 끝내봤습니다. 오늘 부족했던 거 내가 잘 채워 나가서 다음에는 우리 더더더 완벽하게 시험을 보도록 노력해 보자고요. 이 강의를 우리가 2024년에 수험생들도 시험 보고 나서 복습을 하겠지만 25년, 26년 이 뒤에 기출문제들을 풀어본 친구들도 있겠죠? 그 친구들도 얼마 안 남은 시험 잘 보길 바래요. 오늘 수고 많았어요. 우리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요. 제발.